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소송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7월 달에 22년 7월에 소송이 시작돼요. 얘네가 뭘 소송을 제기했냐면 시설 기부 체납 받고 사용 수익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우리 지금 손해났어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게 언제? 22년 7월에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7월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이 소송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요. 뭘 행정심판을 청구하냐면 뒤에 잠깐 갔다 올까요? 빨리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설은 나중에 남원 씨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 이거 나와요. 이런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 못 받는 시설로 봐 라고 해서 이 계약은 위법 무효라고 했는데 이 계약이라고 할 때 이 기부 채납이 대상이 아닌 시설, 이렇게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기부 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 6조 내지 8조가 무효라고 해요. 자, 이렇게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민법상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려면 이 효력을 다투어야 되는데 효력을 다툴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단속 규정이냐 아니면 효력 규정이냐 요거를 따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야. 근데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샀어. 애가 좀 키가 커요. 186이고 막 다 큰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얘가 담배를 샀어요. 자,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편의점주한테 있는데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팔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렇다고 이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거래는 유효하죠. 담배값 줘야지. 다만 이분이 단속을 당하겠죠. 자, 이런 걸 단속 규정을 예를 든 거예요. 단속이야. 효력은 뭐냐면 우리 아들 되게 커서 멀쩡해 보인다고 했죠. 186에 막 그냥 어른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아파트 등본이죠. 들고 가가지고 거래를 했어. 자, 이 거래는 미성년자가 한 거래고 주인도 아니야. 이런 거래는 뭐다? 무효다. 이럴 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 기부채납 관련된 거는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사용수익 허가 이걸 기반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무효야. 자, 이 내용이 효력 규정인지 무효 규정인지, 그러니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설사 잘못했다 한들 요거 잘못 판단한 정도를 가지고 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노레일 시설 우리가 남은 씨가 못 받는 시설이냐?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판결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어차피 원래 니네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 니네가 못 받는 시설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전라북도가 남은 씨 편 들어줘가지고 얘네가 심판 보는데 전라북도가 심판 본 거잖아요. 얘네가 심판 보면서 남은 씨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6조가 유효함을 한 걸로 해서의 청구, 요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 요게 무효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시기를 보시면 7월 달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이때는 얘네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야 빨리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해줘 라고 하는 거였고 요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이걸 이때 재결받은 걸로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시장님이 다른 데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재결해서 자, 이 재결 기각이었어요. 기각은 행정처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이 기각은 누구한테 기각? 청구인을 기각한 거야. 그럼 행정청은 어떨 때 이걸 따라야 되냐면 인용일 때. 야, 제가 말한 게 맞잖아. 제가 해달라는 날 해줘. 이것만 행정청을 기속하고요. 청구인이 요구한 거에 대한 기각은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고 그런 거를 이유로 나 이거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실시협약이 무효다? 아니라고 했잖아. 이 무효라고 할 때 진짜 무효는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를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봤어. 그럼 우리 책임이지. 우리 책임 가지고 이 계약 무효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거칠게 설명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무튼 7월 달에 이미 시장은 나 이거 못 받아 아니야. 이거 무효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행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아까 말해서 계속 단속인지 효력인지 단속 규정이면 이거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혼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누가 해야 된다? 남원 씨가 제대로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할 거 별로 없었죠. 시장님이 특별감사까지 특정감사까지 했는데 징계 못 내렸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 아무튼 이거를 이유로 해서 못 받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결국 1년 있다가 얘네가 협약을 해지를 통보해요. 자, 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쟁점이 9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아까 말한 그것만 인정해서 기각을 한 건데 전라북도가 심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 남원시 편 들어줄게 하고 한 거라서 자, 이런 재결, 기각 재결은 기속력이 없다. 기판력도 당연히 없는데 기속력도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졌죠. 그래, 남원시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 기부 체납하고 사용수익 허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시협약이 무효다? 아니,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이 유효한 실시협약에 대해서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남원시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원고가 1심에서 이겨요. 그쵸? 소송을 처음에는 얘네가 했지만 1심에서 이겨요. 그런 다음에 남원시가 이거를 아니에요. 항소를 해. 아닙니다. 인정 못하겠어요. 라고 항소를 해요. 자, 항소하고 여기서도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하고 자, 소송 누가 해요? 남원시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원고가 했죠. 기칙사유가 있는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원고가 다 이겼는데 남원시는 인정 못해. 이렇게는 못하겠어. 항고를 했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둘 다 또 졌어요. 자, 그게 현재까지 상황이죠. 그리고 대주단한테는 지금 상고까지 하고 있는데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테마파크가 수익률을 저조해서 요 미관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한이익 상실을 시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대출금을 안 내서 기한이익 상실이란데 그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고 자, 이때 당시에 대주단으로부터 독촉이 와요. 이 남원 테마파크에. 왜냐면 원래 돈 빌려줄 때 얘 신용 실시협약을 토대로 그 신용을 보고 남원시랑 실시협약을 해결했네.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기부채납받고 정상적인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거가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기부채납도 안 돼. 사용수익 허가도 못 받아. 그냥 뭐 영업은 하고 있지만 궤도법에 의해서 영업은 하고 있지만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대주단이 얘네한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요 무렵에 야 니네 기한이익 상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빨리 원래대로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라고 독촉을 해요. 자, 이 기한이익 상실에 좋은 예가 변호사 최강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변호사 자격까지 자칫 상실을 해요. 근데 변호사일 때 돈을 좀 많이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와요.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뭐냐면 신용상태가 변동이 됐어. 너의 신분을 믿을 수가 없네. 자, 이럴 때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야. 연체일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체여서가 아니라 7월달이잖아. 뭔 연체예요. 이때 이미 대주단이 야 니네 좀 이상한데 왜 원래대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허가받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이러면 기한이익 상실된다 라고 독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야 우리 소송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남원시는 몰라 무효야 안 해 말도 안 돼 뭐 이러고 말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고 이때까지도 얘네 영업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 얘는 정말 할 생각이 없나 봐 라고 해지를 통보해요. 자, 협약의 해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얘네도 할 수 있고 시행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먼저 해지를 해요. 규칙사유가 어디에 있어서? 남원에 있어서. 그래서 해지가 돼요. 규칙사유가 이 시행사에 있으면 해지를 못 하거든. 이를테면 뭐 대출금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협약이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고 나니까 이때
대출약정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실시협약 의무이행 촉구를 남원시로 하죠. 대주단에서 해요. 얘만 아니고 대주단 전체가 있어요. 남원시에 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대출금을 안 갚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기한이익 상실 원래 정상적인 기부 체납 사용 수익 허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너네 얘네가 이렇게 된 협약도 해지가 된 상황에서 이거 제대로 안 되고 협약이 해지가 됐네. 협약 해지 안 되면 니네가 이거 이 시행사가 없어지면 대체 시행사를 세워서 대출 약정을 이어받게 하든지 니네가 빨리 대체 시행사를 세워야 되잖아. 근데 남원시가 안 해.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래서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이때 이 5쪽 7쪽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1188이죠. 1188에 아까 몇 페이지였죠? 5쪽 7쪽 볼게요. 자, 이렇게 피고와 이 사이의 분쟁 발생. 무슨 말이냐면 이 피고는 남원시죠. 남원시하고 이 이는 시행사예요. 얘네끼리 이가 시설물 기부 체납하려니까 빨리 받아라. 그리고 사용수익에 허가를 해달라 라고 하는데 요때 남원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남원시는 이거 좀 뭐 이런 조달 계획에서 뭘 해달라 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계속 뭘 보완을 해요. 그런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에 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 F는 대주단이죠. 곧바로 여기에다가 시행사에다가 야 니네 이렇게 해서 원래 사업 인허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니네 이거 문제가 생겨. 이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라고 하는 거는 신용상태 변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될 수 있어. 그리고 협약이 해지가 되면 12개월이 지난 시기까지 남원시가 남원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니네가 이거 손해배상해야 돼 까지 공문을 보내요. 그래도 시장님 몰라 이거 무효야. 계속 무효만 외쳐요. 지금은 무효라고 외치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실시협약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무효를 외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심판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행정심판 하기 전에 12월 전에 이미 이때부터 이건 무효야 외치기를 이때부터 무효를 외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이거는 좀 내용 이상한데 이용자가 왜 SPC예요? 이용자는 그냥 시민이지. 자, 이 민간사업자가 다짐 기부 체납해요. 우리는 사업권 부여하죠. 얘네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겠죠. 그럼 사용자는 이용요금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수익성 민자사업이 BTO의 구정이에요. 자, 여기에 수익보전 있다 없다? 없다. 얘네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수익을 보존해준다? 아니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수익 보전을 해준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얘네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자 이건 의미 없어요. 수익 보전이 실시협약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 영업을 하다가 뭐 영업이 되든지 말든지 빚을 갚고 말고는 걔네한테 달려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해. 얘네한테 중요해, 수요자 예측이.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자기들한테 있거든요. 자, 이 수요자 예측이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라고 시장님이 주장을 하죠. 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요건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측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소송 진행 중에 나왔던 얘긴데요. 자, 실제 이용 현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나왔나 봐요. 16개월간 13만 4천 명 이용을 했대요. 그럼 원래 계획상은 얼마였냐면 연간 22만 얼마. 연간 22만 명만 오면 이거 뭐 사업 되겠네 라고 보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16개월간이었으면 53만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지 않아요. 39만인가 뭐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22만을 나누기 12 해서 16개월로 하면 한 29만 정도 되네요. 그럼 30만 정도 왔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얘네가 아까 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 많이 야, 우리가 영업을 잘했으면 엄청 잘 됐을 거. 니네가 원래대로 우리 홍보도 도와주고 어쩌고 다른 데서 협조를 해줬으면 우리 장사 되게 잘 됐을 거거든. 근데 니네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잖아. 이거 주장했을 때였고 원래 수요 예측은 22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이 수요자 예측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얘네는 당초에 22만 정도면 대출금도 갚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대주단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라고 그 투자 평가를 하죠. 그렇게 됐었고, 자, 입장료 수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뭐 있었다? 편의점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고, 자, 이런 거 다 포함했었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수익 허가 내주고 우리 기부 체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 내줬으면 왜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따졌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자, 그러기도 전에 일단 엎었다, 판을 엎었다, 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뭐 이건 전부 다 판결문에서 이유 없다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다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경과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거는 항소심 재판 번호예요. 자, 여러분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대법원에 요 사건 번호 쓰고요. 요 사건 번호를 쓰고, 누구? 남한씨. 쓰고, 비밀번호, 무슨 번호 넣으면 이거 판결문 다 나와요. 자, 아무튼 이게 항소심 판결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졌죠? 1심에서도 졌고, 2심에서 졌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라고 하냐, 2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전액 변제 후에 상고 시에는 변제하고 난 다음에 상고가 가능할까요? 이유 없으므로 각하되지 않겠어. 이미 변제했다며. 그럼 니네 받아들인 거잖아. 라고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요것만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변호사 비용 요거 들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항소를 하고 지잖아요? 그럼 상대 측 변호비까지 우리가 내게 돼 있어요. 시행사뿐만 아니라 대주단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 거 말고 얘네 광장이었어요. 얘네 거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내는데 그건 왜 안 넣었나 몰라요. 아무튼 걔네들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 패소로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